안녕, 난 유튜브 곰자TV의 곰자라고 해. 오늘부터 1일 1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했는데 사실 무슨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크리에이터의 기본은 꾸준함이라기에 무턱대고 100일 챌린지를 시작했지. 완벽한 영상은 없다는 용기 넘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 내 이야기 같이 들어주겠어? 최근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 이건 오빠가 쓰던 컴퓨터인데 요란한 불빛과 함께 환풍기 소리가 나.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새로운 공간에서는 작은 쇼핑몰을 운영해보려 해. 그리고 매일 유튜브와 릴스를 편집하지. 매일이 바쁠 곰자 이야기 같이 들어봐 줄래? 30대 중반인 나는 매일이 아픈 사람이야. 편두통이 심해 영양제보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 어떤 날은 손목, 다른 날은 어깨, 다음 날은 허리가 아팠어. 일할 때 무식하고 용감하게 일하고 집에 오면 알아 눕는 게 바로 나야. 매일이 바쁘고 매일이 아픈 삶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모든 날이 감사한 내 이야기 계속 들어줄 거지? 재작년 남편 건강에 걱정돼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웬걸 내 갑상선에 암이 자리 잡고 있다더라고. 그땐 내 카페를 운영하던 때라 바빠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카페 문은 닫았지만 아직도 나는 그때의 손님들이 문득문득 생각나. 주말마다 카페를 찾아왔던 커플은 아직도 잘 만나고 있는지, 우리 집 바닐라 라떼를 유독 좋아하시던 손님은 잘 지내시는지, 아쉬운 이별이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모두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요새 주변에 갑상선암 환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걸 보면 다행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 사실 나도 그 당시에는 어안이 벙벙했고 수술대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던 기억이 나. 내 잘못으로 생긴 병이 아니야, 살아있으니 겪는 일이다 하며 흔들렸던 멘탈을 잡아왔던 것 같아.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보다는 용기의 말을 전하는 게 어떨까? 넌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고 수술도 잘 돼서 더 건강히 회복할 거라고. 다시 건강했던 너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우리 모두 힘내자. 화이팅!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조금 슬퍼하겠지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교통사고야.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났고 난 크게 다치고 말았어. 복벽이 찢어지면서 소장과 대장이 개사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 사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었고 잘라낸 대장과 소장에 아무는 동안 장루를 만들어 배변을 했어. 복원하는 수술까지 마치고 나니 1년이 지나 있더라고. 물도 밥도 못 넘기던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함을 느껴. 묽은 미음이 그렇게 힘이 되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다니까. 사람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큰 이벤트였지. 그러니까 오늘 무기력함으로 자책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체크해보자. 잠은 잘 잤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화장실은 잘 갔는지, 이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히 알찬 하루를 보냈으니까 좋아하는 것들로 큰 보상을 해주자. 알겠지? 사무실 하나 얻었다고 지난편에 이야기했지? 여기서는 작은 스토어를 운영해볼 생각이야.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 그리고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 신고를 해야 하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눈이 게으르다고 막상 할 일은 별로 없는데 많아 보일 때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건 눈이 게으른 게 아니야. 할 일이 진짜 많아. 겁먹지 말자. 이제 시작이니까. 난 얼마 전까지 카페 사장이었어. 손수 만든 와플과 빙수로 손님들을 맞이했지. 건강이 좋지 않아 길게 운영하지 못하고 다른 사장님에게 인계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좋아해준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을 느끼는 동시에 값진 경험이었지. 일할 때 난 좀 까다로워. 그래서 몸이 고달픈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여야 고객들은 좋아해 주시더라고. 가끔은 이 까탈스러움 때문에 일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내 정성을 믿어. 손님들도 분명 내가 만드는 것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언젠가 꼭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질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건 처음이라 집 근처 심장내과를 찾았지. 많은 검사를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고 심장외과, 산부인과를 거쳐 소화기 내과까지 찾아갔어. 의외의 소견이 나왔는데 그건 바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최근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까? 친구들은 부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바른 생활을 이어가길 바랄게. 꼭! 내 직업은 바리스타야.
매일 손님들에게 100잔 이상의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지. 한 번 다친 손목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통증을 일으키며 자기를 돌보라고 경고를 보내. 경고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자.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물리치료 혹은 침을 받는다면 손목님의 화가 누그러지실 거야. 평소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찜질을 하며 관리해줘야 불같은 화를 가라앉히고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손목님이셔. 최근 삼각근에 문제가 생긴 나는 반기부스까지 하고 말았지만 친구들은 꼭 관리 잘해서 건강한 손목을 유지하길 바래.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내 마음에도 지독한 감기가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 하지만 그 마음이 일상생활까지 무너뜨린다면 그걸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한다더라고. 일상을 무너뜨린 채로 살아가기 싫어 병원을 찾았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어. 마음의 감기는 높은 자존감이 특효 백신이라기에 100일 동안 나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보려 해. 곰자의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야.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한데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대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멋진 하루를 위해 벌떡 일어나 볼까? 하며 일어나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 잘 풀리고 둠칫둠칫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물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일이 많고 상황이 뭐 같아도 일단 긍정의 말을 내뱉어보자. 하루하루 긍정의 단어를 쌓아가다 보면 그 긍정의 힘이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자존감 넘치는 나로 만들어줄 거야. 같이 실천해보지 않을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건강한 사람은 작은 기회와 가능성을 부지런히 찾고 성취에 대한 보상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의 작은 가능성을 찾아보려 노력해.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오는 앞차를 향해 욕을 하지 않은 바다와 같은 나의 인내심. 고기 반찬이 유혹했지만 야채와 함께 균형 있는 식사를 한 절제력. 오늘도 부지런히 긍정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피나는 노력들이 다 작은 가능성들 아니겠어? 오늘 너무 많은 성공을 이룬 나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로 큰 보상을 해줘야겠어. 오늘도 성공한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긍정의 힘은 언제 쓸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이건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날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 기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걱정하던 그 순간에 허스키 보이스가 되니 더 매력적이겠군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을 적에 머리가 다치지 않고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했고 허리뼈에 금이 갔을 때 출산 후 복귀를 앞둔 같이 간 지인이 다친 게 아니라 내가 다쳐 감사하다 생각했어. 내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당당히 어깨 펼 수 있었던 것은 미리미리 길러두었던 긍정의 근육 덕분이 아닐까?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긍정 운동 시작하자. 분명 쉬 넘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 일기장에 적는 친구들이 있을까?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에 대해 한 번쯤 감사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말이야. 내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며칠 입원해보니까 말이야. 내 스스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을 꿀꺽꿀꺽 마실 수 있다는 것 또한 넘치게 감사한 일이란 걸 알게 됐어. 큰 것에 고마워하는 건 당연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생각해보자. 난 일이 최우선인 사람이었어. 매일매일이 바빴고 처리해야 할 일들로 가득했어.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니 일하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집이 엉망이었지만 바빴으니 청소할 시간이 없었고 차가 더러웠지만 그 또한 바빴으니 세차할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내 자신을 위해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편에 자세하게 이야기해줄게. 내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라는 단어를 지금이란 단어로 바꿔 쓰는 일이었어. 언젠가는 할 거야 하며 미뤄뒀던 일들을 지금이란 단어를 붙여 고쳤었더니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더라고. 지금 운동해야지. 지금 커피 한 잔 만들어 마셔야지. 지금 친구들과 약속 잡아야지. 지금이란 마법의 단어를 써서 실행에 옮겨보자. 아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드라마 미생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은 떨어진다.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이 대사가 내 뒤통수를 얼마나 시게 때렸는지 몰라. 그래서 내 체력에 도움을 줄 만한 영양제들을 잘 챙기려고 노력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줄 MSM, 식사 후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소, 멀티비타민은 물론 모발과 손발톱을 위한 영양제, 피부를 위해 콜라겐도 먹기 시작했어. 젊을 때 체력만 믿고 아무 관리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무지 후회하지만 지금 관리해놓으면 10년 후에 나에게 칭찬받지 않을까? 친구들도 멀티비타민 꼭 챙겨 먹으면서 체력 관리하자. 작은 시작은 큰 결과가 되어 돌아올 거야. 자연은 힐링과 평화를 주는 힘이 있다고 해. 그래서 주변 자연을 즐기며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더군. 그 방법으로 나는 캠핑을 선택했어. 캠핑은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가 활동이야. 뚝딱뚝딱 오늘 내가 잘 집을 짓고 멋지게 타프를 치며 의자를 조립해 앉아있노라면 이걸 내가 다 했네 하며 만족감을 느끼더라고. 그리고 주변의 새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는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듯해. 하지만 조심해. 난 캠핑을 가서 안 싸우고 텐트 치는 커플을 본 적이 없어. 아니면 나처럼 솔로 캠핑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주말 자연으로 나가 힐링과 평화를 느껴보지 않을래? 커피와 캠핑으로 물들어 있는 내 팔로잉 리스트 중 긍정적인 메시지나 응원을 주는 작가님들이 있어 공유해볼까 해. 먼저 김토끼 그림을 그리시는 지수님. 이분의 만화를 보고 있으면 충전이 되는 느낌이랄까? 특유의 토닥임이 너무 감사한 웹툰 김토끼. 두 번째로 쑥님. 이분의 웹툰은 그냥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아. 뭔가 공감이 되는 사연이 많아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웹툰이야. 친구들에게도 좋은 위로를 주는 작가들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겠어? 함께 공유하며 좋은 힘 얻어보자.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문처럼 외워보자.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뱉으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고들 하잖아. 매일 긍정의 단어로 나 자신을 칭찬하고 보듬어준다면 기필코 반드시 잃어버린 자존감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거고 나 또한 몸도 맘도 건강해지는 사람이 될 거라 굳게 믿어. 자, 주문을 외울 준비 됐지?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어색해진 단어 버킷리스트. 사실 매번 뭘 하며 살아야 재미있을까 하면서 놀궁리만 하는 뽀로로인데 어른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 버킷리스트라 부르고 있어. 어릴 적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프라하에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첫 여행으로 다녀왔고 거대한 에펠타워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파리에 다녀왔지. 이렇게 내 버킷리스트는 하나하나 늘어가고 또 줄어들고 있어. 친구들의 버킷리스트는 뭔지 댓글로 이야기해줘. 그 도전 함께 응원할게.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첫 해외여행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치고 오니 영어에 대한 욕심이 커졌어. 그래서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를 떠났지.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은 현지 선생님들에게 1대1로 수업을 받고 하루 2번씩 그룹으로 수업을 해. 개인의 실력에 따라 학습 속도를 조절하고 숙제를 하는 시스템이 난 좀 체질에 맞았던 것 같아. 해외살이가 처음인데 막막한 친구들은 영어 학원부터 시작해봐.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면서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특히 술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그래서 지금은 영어 잘하냐고? I'm fine, thank you. And you?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은 해외여행이 아닌가 싶어. 마냥 동경하기만 했던 나라들의 랜드마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가장 많은 도파민을 생성시키지. 외국 여행을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다녀오길 바래. 다녀온 후에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거든. 그리고 요새 여행은 엄청 쉽다. 라떼는 말이야. 지도 들고 다니며 모르는 건 물어물어 다니는 여행이었어. 경험이 큰 재산이다. 다음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해외여행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생애 첫 여행으로는 가까운 나라들이 좋은 것 같아. 음식 문화가 비슷해 먹을 걸로 고생할 일 드물고 물가가 저렴해 길을 잃어도 걱정 없지. 내 첫 추천지는 대만이야. 대만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고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친절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식도락 여행으로도 좋고 온천이 있어 온천 여행으로도 너무 좋지. 가까운 도시로 여행도 할 수 있어 첫 여행지로 딱이라고 생각해. 11월에서 2월까지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고 맑으니까 올 겨울에 대만 여행 계획해보는 거 어떨까? 너무 예쁘죠?
내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오래된 항목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 여행이야.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젊을 때는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자 주의여서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는데 작년에 무려 혼자 여행길에 올랐지. 파도가 높아 뱃길이 쉽지 않았고 독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한 번에 독도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우리의 땅 독도, 아름다운 바다와 낙조,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여행이었지. 근데 있잖아, 여기 젊었을 때 와야 되는 곳이더라고. 배 타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또 있잖아,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네. 그럼 좀 더 나중에 갈 걸 그랬나?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베트남만 N번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정은 바로 마사지야. 마사지는 대부분 태국을 생각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태국보다 베트남 마사지가 더 좋더라고. 베트남 중에서도 호치민을 가장 많이 여행했는데 가봤던 곳 중에 좋았던 곳을 꼽으라면 먼저 유주 스파.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 앉자마자 시원한 땡모반을 내어주시고 한국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곳이라 추천. 두 번째로는 아일라 스파. 여긴 호텔 카지노랑 같이 있어 입구에 담배 냄새만 빼면 완벽한 마사지 샵인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라 추천. 세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칭찬할 게 많아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주도록 할게. 호치민 마사지 샵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미우미우 스파. 여기 마사지가 너무 좋아서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고 1일 1마사지 하러 갈 만큼 좋아하는 곳이야. 일본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곳은 한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지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상주에 있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좋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이 같이 있어 땀 흘리고 들어갔을 때 개운하게 씻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칭찬해. 서비스라든지 마사지 기술이라든지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곳이라 완전 추천. 단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당일 예약은 어렵다는 점. 인기 좋은 마사지 샵답게 세 군데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약하고 가야 한다는 점인데 예약도 어려운 점은 없으니 친구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길 바랄게. 내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어려운 항목이 하나 있으니 바로 악기 다루기야. 나에겐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카페를 운영하던 시절 짬내서 연습하던 리코더와 베트남 달랏에서 사온 우쿨렐레,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플룻 등이 있어. 아직 잘 다루지 못해 매일 삑사리의 연속이지만 한 곡 한 곡 연습해 완성하는 맛이 있어 꾸준히 연습하는 취미 중에 하나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복잡하던 생각은 가라앉고 생기 넘치는 생각들이 떠올라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 친구들의 취미는 무엇인지 댓글로 이야기해줘.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자. 우리 집 주인님을 소개할게. 나이는 7살, 굶기진 않지만 왜 때문인지 먹을 것에 환장하는 이름은 라떼라고 해. 낮에는 주로 희한한 포즈로 잠을 자고 밤에는 엄마 등에 붙어 침대를 점령하지. 삑삑 소리가 나는 인형을 좋아해 인형 놀이를 즐겨하고 먹을 게 있으면 개인기 대방출하는 귀염둥이 푸들이야. 아직도 엄마가 없으면 집안의 물건을 뜯거나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지만 엄만 혼낼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매일 자신만만하대. 이빨 관리를 잘한 탓에 입냄새도 없는 깨끗한 댕댕. 라떼의 매력에 푹 빠져보겠어?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해. 나는 커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데 커피를 만들고 있자면 잡생각은 사라지고 맛과 향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더라고. 그런 점이 좋아 커피를 배우게 됐고 알바부터 시작해 사장까지 경험하게 됐지. 아직도 나의 배움은 진행 중이지만 커피를 배우며 느낀 점은 공부나 과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즐기라는 거야. 맛있게 즐기고 마시다 보면 그 경험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공유해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좋은 장치가 될 거야. 내가 전직 카페 사장이었던 건 알고 있지? 인천에 몇 군데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려 해.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9월동의 아카이브 커피숍. 공간은 작지만 맛이 깊은 이 카페는 로스팅 솜씨가 좋아 매번 원두를 사들고 오는 곳이야. 사장님의 손맛이 좋으니 브루인 커피로 한잔하길 추천해.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송도커피. 특별한 원두를 찾는다면 단연 이곳으로. 다양한 원두들과 시즌 블렌드들은 커피에 대한 견문을 넓혀줄 뿐 아니라 맛에 대한 커버리지도 넓힐 수 있는 곳이라 커피 공부하거나 유명한 원두를 찾고 있다면 이곳으로 가라고 추천하지. 친구들도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면 공유해줘. 같이 맛있는 커피 마시며 마음 건강도 챙기자. 집에서도 카페 묻지 않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 해.
먼저 좋아하는 카페에 드립백을 구매해 굴을 열어주고 컵에 걸어주면 준비 끝. 주둥이가 얇은 주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종이컵을 살짝 구부려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물 온도는 팔팔 끓는 물에서 찬물을 조금 섞어 대략 95도 정도를 만들어주면 좋고,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물을 부어주면 한 잔의 커피 완성. 상큼달큼한 향이 침을 싹 고이게 만드는 커피. 어때? 먹고 싶지? 그래도 최고의 치커피는 뭐다? 모카포트라고 할까?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집집마다 이 모카포트가 있어 집에서도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신대. 일단 원두를 구매할 때 모카포트용으로 갈아달라고 하면 준비 끝. 필터에 원두를 평평하게 담아내고 몸체 부분에 안전밸브까지 선을 잘 지켜 물을 담아줘. 그리고 인덕션이나 가스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돼.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서 커피가 추출되고 이 추출액은 에스프레소가 되는 거야. 거품이 생기며 끓기 시작할 때 불을 꺼주고 상단에 커피가 모이면 완성. 불을 끄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한 번 더 체크하길 바라면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느껴보자. 호응이 좋다면 커피 이야기 한 번 더 들고 올게.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성과를 체크하고 칭찬하는 방법이래. 100편으로 기획된 내 릴스는 이제 70편 정도가 남았어. 처음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한 편 한 편 만들다 보니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더 신나게 만들고 있어. 꾸준하게 가꾸고 연습하다 보면 목표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처음과 분명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겠지? 친구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잖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릴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거래. 내 강점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좋은 방향이 어느 쪽인지 빠르게 찾고 그 방향으로 상황이나 기분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부정적인 것을 빠르게 정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일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장점은 귀엽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나는 캠핑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해. 자연으로 나가 하염없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내가 걱정하던 일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좋은 기운들만 남아있더라고. 매번 캠핑을 할 순 없겠지. 그럴 땐 좋아하는 향을 맡아. 향수도 좋고 인센스 스틱도 좋아. 나빴던 기분으로 검정색이 된 마음은 좋은 향을 맡는 순간 핑크빛이 된다고 할까? 응급처치하는 데에 달콤한 초콜릿보다 내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줘. 툴툴 털어버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자. 걷기 운동이 우리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 걷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힘이 들지 않아 자주 하게 되는 운동이야.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킨대.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이고 정신적 안정도 증진시키며 뇌에 산소를 공급해 기분을 개선하고 기억력과 학습, 인지지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네. 장수술을 한 나는 걷기 운동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요새 게을리했더니 살이 좀 붙었지 뭐야. 오늘부터 걷기 운동 시작이야. 함께 목표를 정해 운동해보지 않을래? 나는 고무줄 몸무게야. 호르몬 영향도 있겠지만 먹는 걸 워낙 좋아해 살이 빠지는 게 신기한 일이지. 최근 3년 동안 찌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요새 갑자기 살이 많이 쪘어. 일단 병원에 가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보자. 여자인 친구들은 갑상선 호르몬이나 산부인과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자들은 당뇨나 혈압 같은 지병이 문제일 경우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운동을 하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TV 보는 시간에 짬짬이 움직여주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 몸무게를 유지해야 근육이나 관절이 아프지 않아 살을 빼야 하긴 하겠더라고. 나 벌써 노화가 시작된 걸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들 하지. 대화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대화는 나를 만드는 데 또 큰 몫을 차지하지. 부정의 단어를 먼저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 아 더워. 짜증나는데 일도 많네. 긍정의 단어를 내뱉는 사람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시원한 거 한잔하고 파이팅 할까요? 똑바로들 하자 라고 하기보단 잘하고 있는 거 알지만 좀 더 신경 쓰며 일합시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상대를 격려하는 말로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정님의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잘 알고 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라는 가사가 난 가장 마음에 들어. 누구나 원하는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갈라지는 것 같아. 진심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단어에 숨기지 말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분명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거야. 살면서 즐거웠던 일이 많겠지만 소소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 있을까? 나는 둘레길을 걸었던 경험이 기억에 남아. 서울 둘레길 13, 14코스를 걸었는데 몸은 힘들지만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 더 소중한 추억이랄까? 길가에 꽃들이 펼쳐져 있어 여행하는 것 같았고 플레이움, 햇볕 향기, 여름의 느낌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었어. 힘든 걸 해냈다는 기억 때문에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친구들은 어떤 경험을 소중히 가지고 있는지 공유해주겠어? 함께 나누고 소통하자. 난 캠핑이 취미인데 캠핑을 나가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텐트, 타프, 의자, 테이블, 식기와 버너, 냄비, 망치, 장갑, 조명, 화롯대, 전기장판, 이불이나 침낭, 발포 매트, 겨울에는 난로까지 필요하지. 한꺼번에 준비하려면 큰돈 나가야 하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난 첫 캠핑을 나가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어. 마음만 먹고 기회만 엿보다간 진짜 못 나가겠구나 싶어 무작정 나갔는데 첫 캠핑은 실패했어도 두 번째는 나름 재밌게 놀다 왔다고. 친구들도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보자. 더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아직도 특별한 일이나 감정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쓰곤 하는데 하루 마무리로 추천하는 감정일기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 일단 오늘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던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쓰는 거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랬음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담는 것. 나쁜 일을 다 털어놓은 후에는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었던 건 없었는지 찾아보자. 감정이 앞선 상황에서 다른 상황들을 놓치기 쉬운 건 나와 친구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긍정의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 봐야겠다 다짐하며 일기를 마무리하는 거지. 일기장은 내면의 나와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해. 오늘 오랜만에 일기를 쓰며 내 자신과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어떨까? 피부만 좋아 보여도 인상이 확 달라지는 거 알지?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한때 깐계란 소리 좀 많이 들었던 나는 피부에 진짜 자신 있었거든. 나의 간단 세안 루틴을 소개해볼까 해. 먼저 워터 클렌징으로 메이크업을 지워줘. 그 다음엔 일반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지. 그 후엔 필링제의 거품만을 사용해 얼굴에 얹어두고 10분 정도 방치해둬. 그 후 거품을 떼어내듯 살살 세안을 해주면 거의 다 끝났지. 모공을 조여줄 수 있는 팩을 발라 문제되는 곳에 모공을 줄여주고 또 세안을 하면 이제 진짜 끝. 매일 하면 좋겠지만 기억해뒀다가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자. 매끈한 피부를 위해 조금 노력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편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근데 그 안전지대가 우릴 루즈하게 만드는 거 알고 있어? 오늘도 할 일 없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안정을 느끼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움을 경험해보자. 자주 가던 식당이 아닌 곳에서, 자주 가던 거리가 아닌 곳에서, 자주 가던 카페가 아닌 곳에서 새로움을 찾고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날 늘어뜨리게 했던 귀차니즘은 사라지고 다음엔 어디로 갈까 작은 계획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자극은 우리 뇌에 여러 가지 자극을 줘서 좀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오늘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으로 하루를 장식해보면 어떨까? 분명 재밌는 하루가 될 거야. 난 지난 9월부터 캠핑을 시작해 20회차 정도 나갔다 왔는데 맨 처음 나갔을 때 화롯대를 어느 방향에 둬야 하는지 의자와 테이블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난감해 엉망진창이었던 경험이 생각나. 쉽게 설명하자면 앉아서 보고 싶은 방향에 의자를 먼저 깔고 그 앞에 테이블, 그 멀리에 화롯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추천해. 그러면 풍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불멍도 때릴 수 있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멀리서 불을 떼고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 바람 맞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캠핑장마다 모양이 달라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의 캠린이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랄게. 좋아하는 스포츠 있어?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잘 모르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웅장해지는 맛이 있다랄까? 함께 한 팀을 응원하는 것도 재밌고 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재밌지.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것도 시끌벅적한 야구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도 즐거운 일 중 하나야. 매번 TV로 보다 오랜만에 경기장에 나와서 관람했는데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지?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친구들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을까? 함께 응원하며 소통하자.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는 스스로 격려하는 말이 중요한데 첫 번째,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괜찮아란 단어는 상대방에게도 너무 좋은 말이지만 내 자신에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 두 번째, 잘했어. 오늘도 잘했어. 이번에도 잘했어. 잘했어라는 단어는 내가 내 공을 인정해주는 말인 것 같아 자주 해주면 너무 좋은 말이야. 주의해야 할 점은 반어법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거야. 괜찮아. 이번만 틀리지 뭐. 잘했다. 이러다 일 내겠네. 남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알지?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난 기억력이 좋지 않아 내 기억력을 믿지 못하는 편이라 대부분 노트에 적어두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해두는 습관이 생겼지. 내 기억력은 못 믿지만 내가 기록해둔 내용들은 믿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어. 습관이 될 때까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습관만 된다면 아주 좋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되니 친구들도 오늘부터 메모해보길 바래. 메모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면서 말이야. 우리 남편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잘했어 치타 라는 말인데 영화 타잔에서 주인공인 타잔이 침팬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잘 수행하고 나면 해줬던 대사라고 하네. 근데 난 이 말이 참 기분 좋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작든 크든 잘했다고 해주는 게 기분 좋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칭찬해주는 거라 기분 좋고 빈말 안 하는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라 더 기분 좋고 오늘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진심을 담아 건네보자.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말. 친구들도 오늘 잘했어, 수고했어.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까? 나는 YB 밴드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특히 깔끔하게 똑똑 떨어지는 드럼 소리가 좋아. 가사는 말할 것도 없지. 맨 처음 사랑했나봐 라는 노래로 윤도현님에게 빠져들었다가 나는 나비와 흰수염 고래에서 완전 맹신자가 되어버렸어.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가사가 마음을 때리는데 눈물이 나면서 미소 지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좋아하는 가수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작은 위로가 필요하다면 좋은 음악에 기대어보는 건 어떨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지 알려줘. 함께 응원하며 덕질하자. 내 직업은 바리스타야. 언젠가 내 가게를 열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알바부터 시작해 사장까지 경험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잠깐 쉬고 있지만 그래도 커피 공부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 최근 커피의 맛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센서리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했는데 내 혀의 감각과 그 감각을 뇌로 보내 단어를 조합하고 입으로 말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공부를 끝내고 나니 커피의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 힘들어도 잘했다 싶은 공부였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오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할게. 화이팅!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 나는 자잘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데에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오늘 40분 걷기처럼 시간 횟수를 정확히 정해 목표를 설정하고 완성하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목표는 8월까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 매일 한 편씩 릴스와 쇼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 작은 성공과 성과를 거두는 것은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 친구들도 올해 또는 이번 달 아니면 오늘 목표로 삼은 것들이 있을까?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자. 별일 아닌데도 크게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지? 사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급할 게 없으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 화도 잘 내지 않는 거지.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여가 활동을 통해 만들 수 있어.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회복을 도와준대. 그로 인해 자신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 일 끝내고 잠깐 동네를 거닐어도 좋고 그마저도 힘들다면 벤치에 앉아 각종 소리들을 조용히 듣는 것도 좋아. 스트레스를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친구들도 오늘부터 작은 여가 활동으로 자신에게 여유를 주도록 하자.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자신감도 넘친다는 지난편 이야기 잘 봤을까? 그에 더불어 좋은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추천해.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여행은 더 좋고 슬리핑 기차를 타고 12시간씩 이동해도 재밌고 지하철을 못 타다 몇 시간씩 걸어다녀도 재미있지. 세상엔 새로운 것들이 많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느끼기에 한계가 있지만 짧게나마 시간을 내어 다녀오는 여행은 쉼표가 되기도 하고 리프레시가 되기도 해. 올 여름 휴가 아직 안 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 올해는 제대로 리프레시하고 와야지. 난 여행을 좋아해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혼자 여행을 하게 된 건 3년 전이었어. 남편이 덜컥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어줬고 그날부터 난 계획 짜기에 정신없었지. 출발하기 전부터 두려움이 앞서더라고. 내가 잘 여행하고 올 수 있을까?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 심심하지는 않을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 혼자 여행하는 게 둘이 여행하는 것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순간마다 내가 스스로 이겨냈다는 자신감, 그 유명한 파리와 로마의 소매치기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혼자서도 식당에 들어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왔다는 성취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내 여행은 지금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구들도 혼자 무얼 해낸 경험이 있을까? 많이 자랑해주면 왕창 칭찬해줄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하지. 이로 인해 스트레스는 늘어가고 스트레스는 잘 알다시피 만병의 근원이야. 하루 5분 명상을 통해 우리 뇌에 힘을 주고 우리 삶의 질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 공유해 보려 해. 나는 밝은 거실에 나와 앉아 창문을 활짝 열고 명상을 시작하는 편인데 이건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일어나자마자 어두운 방 안에서도 좋고 조명이 약하게 틀어져 있는 방에서도 좋지. 5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심호흡과 함께 명상을 시작해. 머리에 있는 작은 생각들까지 지운다 생각하고 몸을 편하게 릴렉스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매일 5분씩 명상하며 스트레스 날리기.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나는 잠자리에 예민해 쉽게 잠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한번 잠에서 깨면 쉽사리 다시 잠들지 못해. 내가 찾은 수면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의 연습이 필요해. 먼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줘. 방이 덥거나 춥다면 수면에 방해가 되니 최적의 온도로 만들고 더운 것보다는 살짝 으스란 게 좋으니 참고하길 바래. 두 번째는 편안하게 누워 온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할 거야. 누워있으면서 무슨 힘이 드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알게 될걸? 심호흡하면서 힘을 쫙 빼며 몸을 침대에 눌러붙인다 생각하며 힘을 빼는 거야. 연습이 잘 되면 심호흡 6번, 8번 정도 안에 잠 들 수 있어. 잠은 우리 삶의 질을 나쁘게도 또는 좋게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 좋은 수면을 위해 조금씩 노력하며 바꾸어보자. 수면으로 힘든 친구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래.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날 있을까? 해야 할 건 많은데 왜 이렇게 일은 또 손에 안 잡히는지 머릿속만 복잡하고 일은 제대로 안 풀리고 그런 날 말이야. 그럴 때 2가지 방법을 써. 첫 번째, 메모장 이용하기. 메모장에 해야 할 일을 모두 쓰고 먼저 해야 할 것들의 순서를 매겨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야. 이 방법은 집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니 습관되면 아주 좋아. 두 번째, 시리에게 부탁하기. 시리야, 5분 타이머 라고 시간을 정한 뒤 그 시간까지 모두 다 해내는 거야. 사람이 조급해지면 초인적인 스피드가 나온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2가지 방법으로 큰 효과 보길 바랄게. 이러면 안 되지만 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아주 많아. 어릴 적 쇠파이프가 머리로 떨어져 입원을 시작으로 디스크 수술, 갑상선 암 수술, 교통사고까지 크고 작은 일로 입원이 좀 잦았던 편이야. 그래서인지 병원 생활에 도가 텄다면 텄는데 처음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약간의 팁을 공유할게. 먼저 준비물, 세면도구 및 수건, 그리고 옷걸이.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옷장에 옷을 걸어두거나 수건을 말릴 옷걸이를 챙겨가길 추천해. 두 번째,
물병과 슬리퍼. 병실에서 정수기까지 거리가 있는 편이니 가벼운 물병으로 준비하길 바라고 실내에서 신을 미끄러지지 않을 슬리퍼를 준비해야 해. 세 번째, 미니 선풍기와 멀티탭.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멀리 있는 자리는 찬바람이 닿지 않아 더울 수 있으니 작은 선풍기와 멀티탭을 추천해. 슬기로운 병원 생활은 다음 편에서도 좀 더 이야기해볼게. 오늘은 병실 생활 매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첫 번째, 병실에서는 항상 조용히, 당연하게도 아픈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조용히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 물론 스몰 토크는 칙칙한 병원 생활에 조금의 즐거움이 되지만 과하면 뭐든 불편한 법이거든. 그리고 의외로 이어폰 없이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두 번째, 식사 시간 잘 지키기. 젊은 친구들은 일찍 먹는 식사에 매번 적응을 못해 아침엔 잠을 자거나 밤늦게 식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식이 있거나 일찍 쉬려고 누운 환우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하자. 세 번째,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호칭. 엄마들은 간호 아가씨, 여기요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그냥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면 돼. 우린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나이이니만큼 작은 매너들을 익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하도록 하자.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대한 흥미도와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린 슬럼프라고 불러.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은 찾아올 수 있고 일시적인 상황이며 적절한 대응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하네. 몇 가지 슬럼프 극복 방법을 가져왔어. 첫 번째, 신체적 활동을 통한 개선. 신체적 활동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대. 두 번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대. 작은 단계에서부터 헤쳐나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도움을 준대. 세 번째, 휴식. 스트레스와 불안이 슬럼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 정기적인 휴식과 수면은 문제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해. 오늘 폭풍우를 맞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조금만 버텨보라고 전하고 싶어. 분명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야. 오늘은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내는 사소한 날로 정해볼까 해. 난 오늘 체력 단련을 위해 벽에서 팔굽혀펴기 10개씩 3세트를 할 거야. 나처럼 관절에 힘이 없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야. 팔을 굽혀 벽에 대고 몸을 벽에 기대어 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아랫배에 힘을 주는 거야. 코어의 힘을 이용해 천천히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 끝나고 나면 두 날개뼈를 붙인다 생각하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친구들이 설정한 사소한 목표는 어떤 걸까? 오늘 그 목표 이루며 자축해보자. 어떤 일에 대해 연습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 어릴 적엔 예쁜 글씨체를 얻기 위해,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연습하고 배워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배어있는 습관에 의존해 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연습해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나는 새로운 걸 배우며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쿨렐레가 그렇고 리코더가, 영어 공부가, 영상 편집이 그에 속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해. 친구들은 보람찬 하루를 위해 어떤 사소함을 연습했는지 댓글로 공유해줘. 오늘은 지난주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야. 검진하는 날보다 결과 받는 날이 더 떨린 거 다들 알지? 오늘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지만 어제 잠을 설쳐가며 든 생각은 사람은 항상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한 노력들에 대한, 내가 한 연습들에 대한, 내가 한 데뷔들에 대한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지.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친구들 너무 멋지고 기특해.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 불만족하기도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내 버킷리스트 중 큰 목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큰 프로젝트는 스페인 순례길 걸어보기. 재작년에 도전하려다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게 되었는데 올해가 아니면 진짜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어 간절한 생각에 다시 도전해보려는 중이야. 그에 따라 난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야. 올레길은 스페인 순례길과 같이 평지이기도 산길이기도 자갈길이기도 지형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연습하기 딱 좋은 루트가 될 것 같아. 가려는 일정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어 있지만 또 모르지. 항상 날씨의 요정이었던 내가 이번에도 좋은 날씨를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그게 또 나름의 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어. 올해는 큰 목표 하나 이뤄낼 수 있겠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에 따라 난 일정을 짤 때 루즈하게 짜는 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빡빡한 편이더라고. 이번 제주 훈련도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 하루라도 놀면 안 되는 날로 만들어놨더라고. 지금껏 내내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자신감이 높아진다 얘기했으면서 또 무리하게 일정을 잡고 있는 날 보니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해. 하지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해보는 것이 목표이니만큼 도전하고 해보는 것에 집중하며 최저 레벨로 다시 설정해보려 해. 그렇게 기초부터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분명 탄탄한 계단이 되겠지? 댓글로 많이 응원해줘. 다음 주면 제주도로 걷기 훈련을 떠나 집 가까이에서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기왕이면 지형이 비슷한 곳에서 연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제주도로 연습지를 정했지. 일단 비행기 티켓부터 끊어주고 올레길 수첩 발급받고 올레길 난이도에 따라 연습 일정 잡고 그에 따른 숙소와 이동수단을 예약하면 준비 끝. 연습을 위한 연습에 돌입한다. 하루 1시간씩 머신에서 걷기 연습을 할 거야.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연습해 놓으면 현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연습에 연습을 더하는 나. 올해 버킷리스트 하나 부시고 만다. 아자! 집에는 작은 러닝머신이 있어. 장 수술을 했던 나는 유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러닝 위에서 30분 이상씩 꼭 걸어주었고 그 덕분인지 건강하게 회복 수술까지 했지. 지금은 돌아가는 날보다 안 돌아가는 날이 더 많아. 하지만 목표가 정해진 만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지. 오랜만에 조조 캠핑 몰아봐 주면서 오랜만에 캠핑지 몰아봐 주면서 걷다 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갈 거야. 그치? 걷기는 우리가 일상처럼 하는 행동이라 운동으로 여겨지기 쉽지 않지만 밥 먹고 걷기 30분은 우리 몸에 보약과 같다고 해. 걷는 데에 필요한 3가지 정보. 첫 번째, 척추를 바로 세워 걷는다. 어깨와 등을 곧게 펴고 걸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지지되고 부상의 위험이 줄어든대. 두 번째, 적절한 보행 패턴. 발끝에서 뒤꿈치까지 발을 완전히 떼지 않도록 하고 평평하게 밀착시키는 게 중요해. 걸을 땐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몸을 균형 있게 유지해줘야 한대. 세 번째, 적절한 호흡. 걷는 동안 규칙적이고 깊게 호흡해야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해. 이 3가지 방법을 가지고 걷기 운동하면서 우리 체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강한 체력은 강한 정신력을 만든다. 요새 작심 3일 만에도 잘한다는 소리 듣는 시대인 거 알고 있지? 3일 만에 무너지면 어때? 다시 3일 시작하면 되지 뭐. 오늘로써 1시간 걷기 3일차가 된 나는 얼굴로 걷는지 매일 얼굴이 빨개지지만 걷고 나면 개운해지고 샤워까지 하고 나오면 세상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가정용 러닝머신을 고르는 작은 팁을 알려줄게. 첫 번째, 자리 차지하지 않는다. 크기가 너무 커 거실을 모두 다 차지한다면 좀 곤란하겠지? 성인 한 명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폭으로는 가로 58cm에 세로 140cm면 충분해. 두 번째, 손잡이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한다. 운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손잡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세 번째, 비싸지 않은 걸로 산다. 예전에 매일 썼지만 지금은 빨래 널려 있는 집들 많지? 당근에 보내도 아쉽지 않게 가격은 저렴한 녀석으로 들여 운동에 길을 들이는 연습부터 하자. 자자, 오늘도 머신 위로 업! 내가 걷기 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해. 장을 좀 더 움직이게 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지. 소장과 대장 일부를 절제한 나는 그 여파 때문인지 변비로 고생하는 날이 많아졌어. 지금은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서 회복 중이지만 언제까지 약에 의존할 수만도 없는 상황. 다리를 활발히 움직여 장을 운동시키다 보면 좀 더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놓치지 않는 운동이야. 그리고 심플하잖아? 여타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필요한 근육들은 모두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뛸 수 있는 날도 오겠지? 올해는 내 버킷리스트의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페인 순례길 걸어보기에 도전하는데 연습을 위해 제주도로 훈련을 왔어. 오랜만에 국내선이라 살짝 긴장했지만 나름 편안하게 잘 도착했고 캠핑을 하면서 제주도에 머물 거라 짐이 좀 많아. 그래서 차도 좀 크고 제주도는 캠핑용품을 대여해주는 여러 렌탈샵들이 있다고 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빌리러 왔어. 자, 오늘은 이동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제주 느낌 흠뻑 받으며 좀 쉬어볼까 해. 내일부터 극한의 훈련이다. 아자! 내가 정한 첫 번째 훈련 코스는 올레길 10코스. 평지나 해안길인 다른 코스들에 비해 삼방산 코스와 송악산 코스가 함께 있어 주저함 없이 첫 번째 훈련 장소로 정했어. 내가 가려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의 첫 일정이 피레네 산맥이라고 어마어마한 산길을 하나 올라가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훈련길로 딱이다 생각했지.
오전엔 비가 추적추적 내려 걸을만 했는데 오후 되니까 비바람이 불어서 우비도 소용이 없더라고. 얼마 전 라오스 가서 터져버린 땀샘이 아직도 유효한지 어마어마한 땀을 함께 흘렸지만 한 코스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 참 뿌듯해. 그치만 아직 1일차라는 거 힘을 내보자. 화이팅!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 왜 이래? 배낭은 엄청 가벼웠는데 어깨는 왜 으득으득거리고 몸은 어제의 비를 다 먹은 듯 무거워. 과연 스페인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럴 땐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후다닥 준비했지. 오늘은 올레길 4코스에 19km를 걸어볼 건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중간까지만 갔다 돌아왔어. 이 훈련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계획했던 올레길 체험기가 끝났어. 원래는 5코스를 걸어보라고 계획했는데 2코스로 확 줄였고 난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첫날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정신이 없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땡볕에 걷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해. 목표를 위해 연습하는 과정은 고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은 날을 즐겁게 만날 수 있겠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번 훈련이 산티아고까지 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산티아고 이야기도 잘 준비해서 들려줄게. 제주에 가서 폭풍우 속에 이틀 동안 걸었더니 온몸에 알이 박힌 것 같아.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스트레칭 몇 가지를 가져왔어. 첫 번째, 어깨 돌리기. 어깨 주변으로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승모근의 근육들을 내려앉게 해줘 아주 시원한 스트레칭이야. 두 번째, 자리에 누워 다리를 90도로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일으켜 팔은 위로 쭉 뻗어줘. 이 스트레칭은 엉덩이 뒤쪽에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허벅지와 옆구리까지 시원해지는 스트레칭이야.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회복을 도와 빠르게 일상생활로 건강히 돌아가도록 하자. 여행을 마치고 오면 무너진 일상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몇 가지 팁을 가져왔어. 첫 번째, 먼저 씻기. 할 일을 다 하고 씻는 것보다 샤워를 먼저 하고 일상을 진행하면 좀 더 빠른 각성 효과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이 방법을 아주 추천해. 두 번째, 바른 자세로 고쳐 앉기. 바른 자세로 앉으려는 작은 노력은 우리 몸에 약간의 긴장감을 줘서 집중력을 강화해줘. 자꾸자꾸 자세에 신경 쓰며 앉아 작업하자. 세 번째, 커피 줄이기. 난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카페인을 확 줄여주는 편인데 몸이 커피를 찾을 때마다 일어나서 물을 마셔줘.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모아 무너진 밸런스를 맞춰주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니 친구들도 유용히 써보길 바래. 오늘은 일상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먼저 매일 보는 사람에게 안부 인사 전하기. 안녕, 잘 잤어? 매일 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기는 좀 생소한 일이지만 이 인사는 하루를 더 새롭게 만드는 인사가 될 거야. 두 번째, 매일 먹던 커피 말고 다른 메뉴 먹어보기.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메뉴들이 있지. 익숙한 음료보단 새로운 음료에 도전해보자. 내 취향도 알 수 있고 최애 음료도 바뀔 수 있지. 세 번째, 감사한 마음 공유하기.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거야. 건강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일상을 좀 더 즐겁고 특별하게 만들며 반짝반짝한 하루를 보내길 바래. 넌 특별하니까. 용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 다들 알지? 이게 될까? 했던 것들을 이뤄낼 때의 그 쾌감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용기를 얻는 3가지 방법을 가져왔어. 첫 번째,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함께 쌓이고 그 자신감은 큰 성공을 거두는 데에 중요한 몫을 차지해.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설정해보자.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틀려도 괜찮아. 거절당해도 괜찮아. 실패의 경험이 용기를 키우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야. 세 번째, 긍정적인 자기대화.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대화는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요소가 될 거야. 오늘 큰 성공 거둬볼 친구, 용기 있게 손들어 볼까? 얼마 전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왔어. 얼마나 덥던지 메이크업이고 뭐고 신경 쓸 여력이 없더라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걸었을 거리를 얼마 못 가 썽태우를 잡아 타고 있는 나를 보며 아 나이 들었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건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그렇다 보니 선크림만 바르고 못난이 모드로 여행을 했는데 땀 흘릴 거 알고 나서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 대차게 땀 흘리고 시원하게 씻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천국이었구나. 더우니 화장품도 아끼고 좋네. 수영장 있는 호텔이 이렇게 천국이구나. 많은 긍정들을 연습하고 돌아왔지. 친구들도 극한의 상황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긍정 연습해보자. 더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17개나 된대. 이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아름다운 미소를 장착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미소는 우리 기분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 얼굴 근육을 풀어줄 몇 가지 마사지를 가져왔어. 첫 번째, 눈가 마사지. 눈썹 아랫뼈 바깥쪽의 끝부분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눌러줘. 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눌러주길 반복하면 돼. 두 번째, 미간 마사지. 미간을 중지나 엄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풀어주고 어깨손으로 살짝 잡아당겨줘. 세 번째, 광대뼈 눌러주기. 광대뼈 바로 아랫부분을 손바닥 뼈를 이용해 지그시 눌러줘. 네 번째, 입가와 입술 지압. 양쪽 입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윗입술과 아랫입술 중앙에 손가락을 대고 바람풍선을 불어줘.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통해 아름다운 미소를 장착하면 내면의 자신감과 외면의 자신감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부지런히 연습해보자. 내가 인스타그램에 1일 1일스 하고 있는 거 다들 알지? 같은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1000명이었던 구독자가 한 달 사이 5000명이 되었지 뭐야? 너무 감사하고 신나서 라이브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난 앞으로 1만 명, 5만 명, 10만 명의 유튜버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 연습해봤는데 채팅 읽어야지, 이야기해야지, 다음 이야기 뭐 할지 생각해야지 보통 정신없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포기했냐고? 아니, 시청자는 몇 명 없었지만 계획했던 30분 꽉 채워서 진행했고 첫 비행치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다음엔 좀 더 공부해서 매끄럽고 풍성한 라이브를 진행하리라 다짐했지. 인스타 라이브도 도전해볼까? 얼마 전 제주 전지훈련 다녀온 거 다들 알지? 그때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글쎄 차에 내 카메라를 떨구고 온 거 있지. 못 찾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 비웠는데 혹시나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바로 다음날 내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라가 습득물로 접수됐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 역시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카메라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성과에 대해 눈부신 성공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진행 중이고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 오늘을 평범한 하루로 흘려보내지 말고 귀중하게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보자. 맛집 투어는 내 삶에 큰 활력을 주는데 새로운 맛집을 찾아 떠나는 일은 일종의 모험과도 같아. 맛은 철저히 주관적이라 다른 사람에게 맛집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내겐 맛집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맛없는 집일 수 있지. 그래서 한자리에서 오래 영업하고 있는 노포들이 맛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왔다는 뜻이잖아? 이번에 찾아간 맛집은 30년간 영업해온 곳으로 불고기가 유명한 맛집이야.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라 우리 같은 직장인이 찾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토요일에 일찍 가도 무방할 만큼 맛집이기도 해. 부드러운 불고기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고 나면 세상 가진 듯 든든함을 느끼지. 이번 주 따끈한 불고기 먹으며 마음까지 따뜻해져 볼 친구 있다면 인천의 일미정을 기억해 주길 바래. 한국의 가장 더운 시기를 이야기하는 삼복의 첫 절기인 초복이 되었어. 다들 보양식 챙겨 먹었나? 이 시기에는 무더위로 인해 몸이 지치기 쉬우므로 건강 유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고들 하지. 삼계탕도 있고 장어도 있고 오리백숙 많이들 찾는 보양식이지. 우린 능이버섯이 들어간 오리백숙을 먹었는데 한약재 향이 은은히 나는 것이 먹자마자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 사실 지금은 긴 장마로 인해 더위와의 전쟁은 조금 밀렸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챙기며 계절이 가는 걸 느껴보는 게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해. 아직 여름 보양식 챙기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몸을 보호해줄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해보면 어떨까? 다들 캠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지? 지난번에 캠핑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이번에는 캠핑에 가면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캠핑장에 도착하면 관리 사무실에 가 체크인을 해. 캠핑장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캠지기 혹은 캠장님이라 부르고 캠장님께서 이용 방법이나 캠핑장 시설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예약한 자리로 이동하면 되지. 차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타프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텐트랑 중내산에 전쟁 치르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이리저리
자리 배치하고 나면 준비 끝. 더운 날 중간중간 시원한 콜라와 맥주로 체력 분배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한숨 자고 나면 식사 시간. 식사 시간 이후의 일정은 다음 편에 또 이야기해볼게. 캠핑장에서의 저녁은 빨리 시작돼. 6시, 7시면 여기저기서 고기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지. 나른하게 오후를 보내고서 준비하는 저녁 식사는 캠핑의 메인이라 할 수 있어. 가져온 음식들을 요리하고 맛있게 먹고 즐기다 보면 저녁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데 각 캠핑장마다 매너타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매너타임 전에 설거지도 하고 화롯불도 끄고 대화 소리도 낮추고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지. 간혹 오랜만에 만난 즐거운 인연에 취해 정신없이 떠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캠장님에게 문자를 넣으면 바로 조치해 주시더라고. 힐링이 뭐 별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히 쉬면 그게 힐링이지. 내일 모든 장비들을 철수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지만 지금 만족이 높으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야. 캠핑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름 준비 잘해서 올가을에는 꼭 캠핑 시도해보길 바래. 캠핑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바로 BBQ.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바베큐를 너무 좋아해. 매 캠핑 때마다 맛있는 고기를 챙겨가는데 풀로 고기를 굽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불이 살아있으면 고기가 그을려 까맣게 되고 숯이 너무 없으면 마지막까지 고기를 구울 수 없게 돼. 그리고 고기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 숯불구이는 삼겹살이나 소고기보다는 돼지 목살 부위가 타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 지금 바로 고기 구워 먹으러 가보지 않을래? 내돈내산 캠핑장 추천. 첫 번째는 문수골 힐링 캠핑장. 앞쪽 저수지뷰 사이트는 해 넘어갈 때 정말 예쁜데 벚꽃 캠핑장으로 유명한 곳이라 시즌에는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워. D12번 사이트는 안내 표지판에 가려 뷰가 없으니 예약할 때 참고하길 바래. 두 번째는 마리원 관광농원 캠핑장. 강화도에 위치해 있는 이 캠핑장은 평일 솔캠 시 50% 할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어 자주 애용하는 캠핑장이야. 세 번째는 아르보리아 캠핑장. 마리원 캠핑장 바로 뒤편에 있는 이 캠핑장은 산 위 풍경을 감상하기에 너무 좋고 넓은 사이트로 가족이 와서 캠핑하기에 정말 좋은 캠핑장이지. 샤워 시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사이트나 캠핑장이 예뻐 자주 들렀던 곳이야. 어때? 이렇게 추천해줬으면 뭘 해야겠어? 캠핑을 가야겠지? 즐거운 캠핑 되길 바래. 캠핑장엔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 처음 가보는 곳인데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어 매번 사이트만 검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 저장하고 들어줘. 먼저 시설 배치도를 확인해. 나는 화장실이 가까운 사이트를 선호하는 편인데 화장실이 가깝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간섭은 좀 덜 받으면서 화장실이 가깝고 싶다? 화장실에서 두세 개 떨어진 사이트를 추천해. 난 화장실이 가깝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을 원해 라고 한다면 캠핑장의 가장 꼭대기 사이트나 안쪽 사이트를 선점해야지. 캠핑장 성격에 따라 가족들이 많이 가는 캠핑장인지 2인이나 1인이 많이 가는 캠핑장인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조용한 캠핑장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 볼게. 건강한 육체는 우리의 행복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진 잃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데 난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 감사하다 해야 할지 안쓰럽다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상선 암으로 반절제를 한 나는 호르몬의 문제인지 어떤 날 에너지가 넘치다가도 어느 날은 한없이 처지기도 해. 교통사고로 대장과 소장을 절제한 나는 매일 꾸룩꾸룩 가스와 함께 변비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 그럼에도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함께 꼭 챙겨 먹는 영양제들 덕분이 아닌가 싶어.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조절해주고 인슐린 저장과 조절에 큰 도움을 준대. 요새 먹는 이노시톨은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해주면서 생리주기가 안정적이어지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 섭취하고 있어. 균형 있는 식사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 싶은 영양들을 챙겨주는 것도 우리 몸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오늘도 우리 건강한 하루 보내며 행복해지자. 이너피스는 내면의 평화와 평온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음의 안정감,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 혼란이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 이 이너피스를 얻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가져왔어. 첫 번째, 명상과 마음 챙김. 규칙적인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두 번째,
호흡. 깊고 느린 호흡은 신체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대. 세 번째, 자연과의 연결. 산책이나 하이킹, 캠핑처럼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 네 번째, 감사 연습.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거나 회상하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넘어 외부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 친구들도 이너피스 챙기며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래. 책은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데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필사를 하며 읽는 방법은 단순히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학습과 기억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학습 방법 중 하나라고 해. 필사의 장점은 반복적인 필사를 통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필사를 하며 읽고 이해하면서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해하는 학습 효율성에 도움을 준대. 우리 책장에 많은 책이 있지만 모든 내용을 기억하긴 힘들겠지?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따라 써보자.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남아 큰 힘이 되어줄 거야. 며칠 사이 뻥튀기 튀긴 것처럼 커져버린 내 몸과 얼굴에 놀란 친구들이 있을까? 난 너무 놀라서 집 근처 필라테스며 경락이며 다이어트바까지 알아보며 정신 차리는 중이야.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질병에 해당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지. 오늘부터 식단 조절하면서 충분한 수분 보충과 함께 1시간 러닝을 다시 가동하겠어. 여행도 얼마 안 남았고 체력을 만든다 생각하며 심기일전. 근데 필라테스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나만 놀란 건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야. 수분은 체내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에 필요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물은 혈액의 주요 성분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신체의 각 조직에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준대.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 또한 소화 및 흡수를 돕고 변을 부드럽게 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 물 마시기. 꾸준히 잘 마시고 건강해지자. 결자 해지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지. 난 지난 봄 100편의 짧은 영상을 매일 1회씩 업로드하는 목표로 실행해왔고 지금은 2편만 남겨놓은 상황이야.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두 가지 목표를 생각했어. 첫 번째, 연습. 무슨 일이든 연습을 해야 늘기 마련이지. 영상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 대본을 만들고 음성을 입히고 장면을 만드는 일까지 처음에 버벅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해. 두 번째, 구독자. 인스타에서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유튜브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어. 원래 첫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독자 1만 명에 도전하고 있지. 내가 낸 미션에 내가 성공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만드는 동안 많은 능력들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고 아주 뿌듯하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지켜봐줘. 화이팅! 처음 100일 영상을 시작했을 땐 여러 편을 쌓아두고 업로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매일매일 진짜 내 상황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으로 이야기해왔던 것 같아. 하나의 일기장이나 비법 수첩같이 느껴졌던 100일 릴스가 이제 진짜 마무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뭔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드네. 내 영상으로 조금의 도움을 얻은 친구가 있을까? 나처럼 뭔가 답답한데 그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자기의 길을 찾았을까? 그러한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만들걸, 좀 더 정성을 쏟아볼걸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기에 난 열심히 이야기할 거야. 친구들도 응원하며 기다려줄 거지? 그동안 고마웠어. 난 100일 동안 마음 건강과 자존감,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와 주제로 이야기해왔어. 건강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모로 건강하지 못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내서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과 응원을 해주셨고 참 감사하게도 100일 릴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해.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좀 더 뚜렷한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게.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유튜브 곰자TV도 많은 사랑 부탁할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